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앞선 방송에서 경기지사에 출마 중인 국민의힘 김은혜가 KT 전무이사로 재직 당시 지인의 자녀를 부정청탁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김은혜는 논란이 불거지자 자신이 직접 KT에 확인을 해봤지만 그런 사람이 근무한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발뺌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KBS는 김은혜가 부정청탁으로 인해 검찰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았던 것을 확인했고, 또한 조사 과정에서 김은혜가 지인을 추천한 사실을 인정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검찰은 2019년도 김성태 전 의원의 뇌물수수와 업무방해 사건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서 내부 임원 추천자 명단을 제시하면서 김은혜에게 2012년 하반기 KT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서 A씨를 추천한 사실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은혜는 네, 있습니다 라며 추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남편의 친척이며 시댁 쪽을 통해서 해당 지원자가 KT에 입사 원서를 낸다니 한번 챙겨봐라 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고, 또 채용 과정에 대해 알았느냐 라는 검사의 질문에 누군가에게 면접 시험을 진행 중이다 라는 식의 설명을 들은 것 같다 라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느라 누구에게 A씨를 추천했는지, A씨가 최종 합격했는지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했고, 부정 채용에 관여하지 않았느냐라는 취지의 검사 질문에는 평소의 내 성격상 회사 내부 기준에 부합하는 인재라면 뽑아주고 아니라면 탈락시켜라, 무리하지 마라 라는 식으로 설명을 했을 것 같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결국엔 채용 청탁을 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A씨는 당시에 실무 면접에서 불합격했지만 KT는 그를 최종 면접까지 올려보냈고 A씨는 최종 면접에서 탈락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는 분명히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었죠. 그런데 검찰 조사에서는 남편의 친척이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A씨는 실무 면접에서 불합격했지만 어쩐 일인지 다시 최종 면접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최종 면접에서 탈락이 된 것이죠. 실무 면접에서 불합격된 사람이 다시 최종 면접까지 올라갔다라는 거, 이거 누군가의 압력 행사 없이 어려운 일이죠. 하여튼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을 해놓고 뻔뻔스럽게 누군지도 모른다고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거짓말하는 클라스, 역시나 국짐스럽습니다. 그리고 설령 최종 면접에서 탈락이 되었다 하더라도 채용에 대한 압력이 있었다라면 이거 역시 청탁입니다. 그리고 업무 방해입니다. 책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민주인사가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라면 곧바로 검찰이 압색이 들어갔을 것이고 언론은 대대적으로 또 하루 종일 떠들었을 것입니다. 자, 한편 김은혜와 옥신각신하면서 경기도지사에 무소속으로 출마 중인 이름조차도 거론하기 싫은 이 가세연의 강용석도 열심히 선거 유세 중입니다. 그런데 강용석이 공식 선거운동 첫날 이 출정식에서 개그 같지도 않은 개그를 내서 시민들에게 비웃음을 샀습니다. 강용석은 경기도에 전 세계 유수 기업들이 몰려오게 해서 경기도의 집값이 2배 뛰고 수원은 3배, 4배도 뛰게 하겠다. 경기도에 집 갖고 있으면 절대 팔지 말아라. 수원에 애플과 아마존을 유치해서 집값을 올리겠다라고 추접을 떨었습니다. 애플과 아마존 같은 기업이 뭘 보고 대한민국에 온답니까? 윤석열 보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강용석 너를 보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참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는 듯 합니다. 지난 대선 때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국민적 비판이 들끓었는데 서민들이 그렇게 난리를 피웠는데 강용석이 거기에 레이스를 더하면서 아예 집값을 2~3배 더 올려버리겠답니다. 강용석의 공약에 대해서 강용석을 지지하는 무주택자 지지자들 뭐라고 정신승리하며 지지할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분명히 김은혜는 9억 원까지는 재산세를 면제해 주겠다라고 공약을 했는데 강용석이 집값을 3배 올려버리면 김은혜의 공약은 있으나마나한 공약이 되는 것입니까? 누구의 공약이 더
구미를 당길까요? 당연히 강용석의 공약이겠죠. 어차피 되지도 않을 것 뻔히 아는데 막 지르고 보는 것이죠. 허경영처럼 말입니다. 차라리 경기도민 1인당 한 10억씩 준다고 하는 것이 더 확실한 공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안 될 텐데 이왕 인십 쓰는 거 팍팍 써야지요. 집값 두세 배는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김은혜나 강용석이나 어째 같은 집구석인데도 자기네들 멋대로 공약인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한편 윤석열 장모 최 씨의 이 납골당 사업권 편취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이 역시나 예상했던 그대로 최 씨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도 동업자와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명의신탁받은 주식을 임의로 양도, 횡령해서 납골당 사업권을 가로챘다는 의혹으로 고소가 됐지만 일부 범죄 사실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이미 재판 중인 내용과 동일해서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일부의 범죄 사실은 증거 관계나 횡령죄의 법리에 비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한다라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엄연히 피해자가 존재하고 피눈물을 흘리며 평생을 싸우며 수많은 증거를 제시했는데 법리에 비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답니다. 그 법리 대체 뭘까요? 그 법리는 사위가 대통령이라는 법리인 것일까요? 이런 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민주당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울 건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국임당과 적폐들은 어떻게든 자기 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호해주고 뭉개주고 지켜주는데 민주당은 같은 편인데도 아주 작은 의혹만 생기면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난 사람처럼 내부 공격을 시작을 합니다. 박지원 위원장만 봐도 그렇습니다. 내부 총질 아니어도 할 일이 천지인데 말이죠. 사실 국임당이 배울 거 뭐가 있겠습니까? 다만 내 식구의 잘못을 감싸줄 줄 아는 그런 의리는 좀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편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결말이 나오지 않고 뭉개고 있는 검찰로 인해서 김건희를 추앙하는 기레기들의 보도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삼선 슬리퍼네 대통령 이웃들 깜놀 일상. 제목만 봐도 굳이 기사 읽을 필요 없이 어떠한 의도의 기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주 그냥 헐다 못해서 문드러지겠습니다. 민주당이 언론을 정상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수만 가지이지만 차기 총선에서 그리고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비롯한 언론개혁이 지방선거 끝남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말 아주 징글징글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